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최고를 위한 최선의 선택 이장욱입니다. 이번 강의는 하우투 수능 1등급 챕터 두 번째 준킬러 2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2016년 9월 평가원 21번 요지. 주제 제목 요지 주장하는 바를 글의 대의라고 하는데, 요지 찾기가 주제 제목 찾기보다 난이도가 낮은 이유는 지문에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선지에 있다고요. 네. 한글 선지는 우리한테 언제나 안정감을 주잖아. 수능 영어에서 선지가 한글로 되어 있는 그 유형은 이거하고 요지 찾기하고 그 다음에 내용 일치 불일치, 도표 그래프 중에서 전단지 알죠? 그 정도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유형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난이도가 낮다, 혹은 듣기를 하면서 멀티로 해결할 수도 있는 유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니? 마찬가지인데 걔네들보다는 난이도가 좀 있지만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지문을 장악하면서 우위에서 문제를 풀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글 선지는 먼저 보는 거야. 윤곽을 잡는 거야. 그 장점이 뭔지 알아요? 자, 보면서 얘기할게요. 아동문학의 번역에서 아동의 특성에 기반을 둔 창의적 노력이 요구된다. 아동문학 속 다양한 의성어는 이렇다. 아동문학의 번역가는 아동의 태도는 이렇다. 여기 5번까지 읽잖아? 그럼 뭐야? 아동문학! 이렇게 된다니까. 자, 근데 아동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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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문학 이렇게 돼 있지만 그럼 당연히 위로 올라가서 지문에서 보면 아동문학은 머릿속에 생각하고 가는 거 아니야. 그치만 이럴수록 이건 경쟁력이 없고요. 더하기 1, 하나를 더 잡아줘야 돼요. 1번은 번역이죠. 번역에서는 이렇다. 2번은 의성어, 다양한 의성어. 3번은 번역가가 해야 될 거지. 4번은 이거 성장 과정을 볼 수 있구나. 5번은 언어 발달 하나를 더 잡으시라고요. 이해돼요? 그것만으로 선지를 굉장히 추릴 수 있어. 그럼 너는 여기까지 하고 지문을 위로 올라가면서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아동문학인데 그게 번역에 대한 이야기냐 아니면 아동 발달에 대한 이야기냐, 이 플러스 원이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있다고. 왜죠? 한글 선지니까 그런 거야. 영어로 되어 있는 선지는 읽고 올라가 봤자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 우리의 증발력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시간 낭비라고 할 수 있지. 자, 그리고 지문을 딱 만났을 때 뭐라고요? 지문의 초반부는 생각하면서 천천히 가야 돼요. 시험에 압박이 있다고 해서 너가 빨리빨리 읽어야 된다는 부담 속에서 빨리빨리 대충 쓱 가잖아. 이해가 안 됐어도 다음 문장으로 어느 정도는 커버 쳐야지. 이런 마인드로 가면 읽을수록 속도가 늘려져. 읽을수록 속도가 느려진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초반부에 생각하면서 천천히 가. 그래야 갈수록 빨라진다는 걸 명심하세요. 에다가 지문의 초반부에서 무엇에 관한 글인가의 무엇, 이걸 잡아야 돼. 아동문학이라는 건 이미 알고 올라가고 있지만 더하기 1을 잡으시라고요. 갑니다. One of the most demanding. 가장 요구하는 게 많아. 요구하는 게 많다는 얘기는 일단 마이너스라는 거죠. 요구하는 게 많아. 그리고 at the same time. at the same time은 대조관계야. 동시에. 반면에 inspiring. 영감을 주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기는 해.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 하지만 반면에 동시에 영감을 주는 것도 되지. 그런 translating for children. translate 뭐예요? 번역 아닌가? 아이들을 위한 번역의 측면은 슬래시 potential, 잠재력이다. 창의력에 대한 잠재력이다. 명사 다음에 넷은 수식으로 가는 거야. 근데 그 창의력은 arise from은 기능 표시가 이렇죠? 발생한다. 결과야 창의력이 발생하는 거라고. PH가 childness, 아이스러움, 아이다움 뭐 이렇게 해야 되겠지. 예. children의 텍스트라는 얘기는 아이들을 위한 텍스트야. 아동용 텍스트야. 여기의 아이다움이라고 부르는 거다 이거야. 그럼 이거 똑같은 거죠. 이렇게. 첫 문장에서 어느 정도 윤곽 나왔구만. 아동문학은 알고 올라갔어 얘들아.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야? 번역이잖아 지금. 선지에 번역 들어가 있는 거 2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생각하면서 글을 읽는 습관이 있어야 돼. 하나 더 봐. 대시 이렇게 돼 있네요. Quality of being child. 아이들이 되는 특징이 이렇게 돼 있어. 그게 아이다움이지 뭐. 같은 거야. 대시는 나가리고요. 다음 문장. unstable, 불안정한 quality of childhood, 유년기의 특징이 있어. 질풍노도의 시기 이거죠. 그게 H가 사이트는 인용하다. H가 인용한 유년기의 특징들이 있다 이거야. 그것은 요구한다. 작가나 번역가한테 요구한다. 작가나 번역가한테 요구한다는 얘기는 투부정사도록 요구한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이쪽 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뒤에 보면 understanding을 가져야 될 걸 요구한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Freshness of language to child's eyes and ears 이렇게 돼 있어. 아이들의 눈과 귀의 언어의 신선함. 1번.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돼. 애들의 눈에는 얼마나 신선하겠어. 옛날에 아동 프로그램 같은 거 말고 이렇게 성인하고 아동이 같이 나왔는데 아동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를 성인들이 맞추고 잘 못 맞추잖아. 아이들의 눈과 귀나 느낌은 굉장히 풋풋하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얘기지. 그 다음 컴마 아이들의 정서적인 관심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and 그리고 언어적인 그 다음에 드라마틱한 그런 플레이, 놀이 혹은 연극 이런 거지. 초창기 유년기에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writer는 translator는 이해를 해야 돼. 1번 그 다음 2번 그 다음 3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이거지. 지금 이 지문은 창의성을 있잖아. 아이가 가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 작가 번역가들이. Translating sound 이렇게 돼 있어. 소리를 번역하는 것은 for example 이렇게 돼 있죠. 자, for example은 일단 기능 표시가 뭐라고 그랬어요? equal이에요, equal. equal. 됐죠? 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건 뭐냐? 컴마를 뚫고 들어간 연결어는 문장 맨 앞으로 보내줘야 돼. 이 앞으로 보내야 돼. Translating sound. 그 다음 for example 다음에 뒤에 예시 이게 아니라고요. 컴마를 뚫고 들어간 연결어는 문장 맨 앞으로 보낸다고요. 그 다음 주제 제목 요지 주장하는 바에서 for example은 기능 표시는 equal이지만 일반 진술에서 구체 진술로 좁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중심 내용이 끝났다 라고 보는 거야. 지금부터 부연 예시자니 빨리 읽도록 노력을 해야지. 답은 이 앞부분에서 이미 찾아야 되고요. 이해되시죠? 네. 갑니다. 그래서 소리를 번역하는 것은 예시로 좁혀 들어간 거야. 소리를 번역하는 것은 그게 read aloud quality of books for younger child. 어린 아이들을 위한 책에 이게 read aloud 하면 크게 읽는 거죠. 옛날 옛적에 이렇게 크게 읽는 특징에서든 동물의 noise에서든 그 다음에 아이들의 poetry나 아니면 그냥 의미 없는 라인 이런 거에서든 소리를 번역하는 것은 이 동사인 거죠. 이제. 상상력이 풍부한 해결책이 필요해. 상상력이 풍부한 해결책을 필요로 한다고. 그러니까 앞문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앞문장은 여기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아이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 그 아이들의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 예시에선 상상력이 풍부한 해결책을 요구한다. 이 얘기랑 똑같은 거야. 앞문장에 require, 지금 읽은 문장에 demand 같은 말이잖아. 외국 책에 있잖아. 호랑이가 막 사자가 있어요. 이 사자. 미안하다 얘들아. 이 사자가 여기 만화에 있는데 글을 이렇게 했어. 그럼 이거 우리나라 말로 바꿔야 되잖아. 번역을. 소리를 번역하는 거잖아 이게. 창의성이 있어야 돼. 이거 뭐 그르르 이렇게 하냐? 바로 아웃이야.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해줘야 돼? 으르렁 해야 될 때도 있고 어흥 이렇게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렇잖아. 이거를 애들의 상상력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 이게 으르렁 상황인지 아니면 어흥 상황인지 으르렁 이거 어흥을 이렇게 깜짝 놀래키는 뭐 이런 거 있잖아. 미안하다. 이게 나의 최선이야.
Sorry. 자, 그다음 그와 같은 multifaceted 밑에 써 있어. 다면의 creativity 창의성은 그와 같은 다면적 창의성. 이거 어디 있어? 이거 아니 이거. 같이 가는 거죠. 창의성은 아이들의 문학을, 아동 문학을. forefront는 이게 최전방이에요. 이렇게. 상상력 실험의 최전방에 둔다라는 말은 이런 다면적 창의성이 있기 때문에 아동 번역 문학에 이 창의성이라는 걸 연구할 때 이게 창의력 어떤 실험 이런 것들을 할 때 아동 문학들을 많이 활용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창의성 실험의 최전방에 있다라는 얘기죠. 끝. 핵심은 뭐예요? 아동 문학은 이미 알고 올라갔는데 지문의 초반부에서 벌써 번역이다라는 걸 눈치를 챘어는 이 내용, 이 플로우야. 그리고 나서 가장 핵심되는 어구는 지문을 읽으면서 imaginative, creativity 이런 걸로 창의성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럼 게임, 셋 이겁니다. 자, 선지. 일단 아동문학 더하기 뭘 잡았어요? 번역을 잡았죠. 그럼 번역가, 나머지는 꺼지고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아동의 특성을 기반으로 창의성이 요구된다 이거고요. 그 다음 아동문학 번역가는 아이들의 태도 긍정적 변화 1번 답을 확신하면서 항상 다음 문제에 집중을 하는 상황을 차곡차곡 쌓아나가야 돼요. 됐죠? 이 문제는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